통통통통 털보 영감님, 통통통통 고주부 영감님, 통통통통 안경 영감님, 통통통통 손을 위로 팔랑팔랑 손을 무릎에. 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오늘은 동화에 무엇이 나오나? 이렇게 동글동글.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실이에요, 실. 오늘 동화책에는 실이 나오는 책이 나와요. 실로 무엇을 하나? 한번 잘 들어볼까요? 신발 물고기를 잡자. 친구들이 소리네 집에 놀러 왔어요. 우와, 방이 깨끗하네. 엄마가 깨끗이 치우셨나봐. 어머, 이것 좀 봐. 옷걸이에 끈이 감겨 있어. 내가 만든 낚싯대야. 모두 침대로 올라가자. 나무 블럭이 물고기야. 예쁜 물고기들이지? 이상해. 한 마리도 잡히지 않네. 여차. 신발 물고기는 잘 잡힐 거야. 파도가 친다. 어서 물고기를 낚아라. 잡았다. 끌어올려. 빨리. 인형들이 떨어지네. 폭풍이다. 어서 인형들을 구하자. 모두 동굴 속으로 숨어. 나도 들어갈래. 소리만 숨지 못했어요. 상어가 나타났다. 빨리 숨어라. 나도 들어갈 거야. 소리가 이불을 끙끙 잡아당겼어요. 이불이 터졌어요. 우와, 흰 눈이다. 어머나, 방이 왜 이러니? 정말 아까는 깨끗했는데. 새끼줄 세발과 비지찌개. 새끼줄은 여기 있는 지프로 만든 줄이에요. 옛날 옛적 오랜 옛날 일이야. 한 마을에 엄마와 아들 두 식구가 살았어. 그런데 아들은 일은 하지 않고 날마다 잠이나 콜콜 잤어. 제발 그만 좀 자려. 엄마가 콜콜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도 소용없었지. 아들은 깨어나서도 빈둥빈둥 게으름을 피웠거든. 보다 못한 엄마는 게으름뱅이 아들을 큰 소리로 야단쳤어. 이놈아, 이제 일 좀 해라. 그럼 새끼 꼭에 집 한 단 가져다 주세요. 아들 말에 엄마는 반가워 얼른 집 한 단을 가져다 주었어. 아들은 지프로 새끼를 꼬기 시작했어. 엄마는 그걸 보며 흐뭇해 벙글벙글 웃었어. 아들은 하루 종일 걸려 고작 새끼줄 3발을 꼬았어. 겨우 새끼줄 3발을 꼬다니. 엄마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야단을 쳤지. 이 게으름뱅이 같으니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아들은 제가 꼰 새끼줄 3발만 달랑 든 채 집에서 쫓겨났어. 아들은 새끼줄 3발을 들고 터덜터덜 걸어갔어. 한참 가다가 옹기장수와 마주쳤어. 아이고, 이 일을 어쩌지? 옹기장수는 옹기를 묶는 새끼줄이 끊어져 쩔쩔 매는 중이었어. 옹기장수는 아들이 들고 있는 새끼줄을 보고 눈이 번쩍 띄었어.
새끼줄과 옹기 하나를 바꾸지 않겠니? 옹기장수가 아들에게 물었어. 좋아요. 새끼줄 세 발은 옹기 하나가 되었지. 아들이 옹기를 들고 마을 우물가를 지날 때야. 쨍그랑쨍! 물길로 온 아주머니가 물동이를 떨어뜨려 박살이 났어. 아이고 애구머니, 물을 어떻게 길어간다? 아주머니는 울상을 지었어. 아주머니는 아들이 들고 있는 옹기를 보고 눈이 번쩍 띄었어. 옹기와 떡 한 말과 바꾸지 않으려우? 아주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어. 좋아요. 새끼줄 세 발은 옹기 하나가 되고 옹기 하나는 떡 한 마리 되었지. 아들이 떡 한 마리를 등에 지고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야. 저만치서 더벅더벅 걸어오는 두 사람과 마주쳤어. 거적에 무언가를 말아서 어깨에 메고 있었지. 거적에 든 것이 무엇인지요? 아들은 궁금해서 물었어. 죽은 네 할머니란다. 한 사람이 냉큼 대답했어. 정말이요? 그럼 이 떡 한 마리하고 바꿉시다. 새끼줄 세 발은 옹기 하나가 되고 옹기 하나는 떡 한 마리 되고 떡 한 마리는 죽은 할머니가 되었지. 아들은 거적을 버드나무에 기대놓고 밥 한 술을 얻어먹기로 했어. 어느 집으로 갈까? 아들은 처녀가 있는 집을 찾아가 밥 한 상 잘 얻어먹었어. 나는 잘 먹었는데 저기 버드나무에 기대놓은 내 할머니는 배가 고파 어쩌나. 아들이 걱정하자 마음씨 고운 처녀가 말했지. 제가 한 상 차려다 드리죠. 마음씨 고운 처녀는 밥 한 상을 차려들고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어. 할머니, 할머니, 그만 주무시고 진지 드세요. 처녀가 버드나무에 기대 있는 거적을 건드리자 옆으로 툭 쓰러졌어. 에구대구, 멀쩡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우리 할머니 살려내라. 달려온 아들은 땅을 치며 엉엉 울었어. 아이고 총각,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게. 처녀 아버지는 싹싹싹 빌었어. 사람을 죽게 해놓고 용서라니. 강가로 가서 잘잘못을 따집시다. 아들은 발버둥을 치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 죽은 할머니 대신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처녀가 곁에 있다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 새끼줄 세 마리는 옹기 하나가 되고 옹기 하나는 떡 한 마리 되고 떡 한 마리는 죽은 할머니가 되고 죽은 할머니는 예쁘고 착한 처녀가 되었지. 아들은 예쁜 처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가는 길에 괴짝을 메고 오는 비단장수와 마주쳤어. 매우 예쁜 처녀인걸. 비단장수는 처녀가 아주 탐이 났지. 그래서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고 눈을 대굴대굴 굴리며 궁리했어. 총각, 나하고 수수께끼 한번 하겠나? 비단장수는 아들을 불렀어. 그러죠. 그런데 무엇을 걸고 하죠? 문제를 하나씩 내서 내가 이기면 처녀를 내게 주고 자네가 이기면 여기 있는 비단을 모두 주겠네. 어떤가? 비단장수의 말에 아들은 좋아요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지. 비단장수가 먼저 문제를 냈어.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인가? 아들은 답을 몰라 쩔쩔맸어. 그때 처녀가 귓속말로 답을 알려주었어. 사람이요. 총각이 처녀가 알려준 대로 얼른 대답했어. 맞았네. 이번에는 아들이 문제를 낼 차례야. 새끼줄 3발이 옹기 하나가 되고 옹기 하나는 떡 한 마리 되고 떡 한 마리는 죽은 할머니가 되고 죽은 할머니는 다시 예쁜 처녀가 된 것이 무엇이겠소?
비단 장수는 너무나 엉뚱한 문제에 진땀을 삐질삐질 흘렸어. 아이고 내가 졌네. 비단 장수는 등에 지고 있던 비단 개짝을 내려놓았어. 비단 장수와 헤어져 얼마쯤 걷자 처녀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네. 아들은 예쁜 처녀를 비단 개짝에 들어가게 한 뒤 발걸음으로 바쁘게 재촉했지. 여기 안에 들어갔어. 땀이 나는 거야.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야겠어. 산 등성이에 오른 아들은 비단 개짝을 등에서 내려놓았어. 아이고 어깨야. 때마침 지나가던 두부장수도 메고 가던 비지 개짝을 내려놓았어. 두부장수는 땀을 닦고 아들은 소나무 뒤에서 오줌을 누러 갔어. 값이 제법 나갈 것 같군. 두부장수는 아들이 오줌을 누는 사이에 비단 개짝을 짊어지고 달아났어. 다시 길을 가볼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남겨진 비지 개짝을 등에 짊어졌어. 아까보다 가벼워진 것 같은데. 아들은 집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갔어. 어머니, 저 색시를 데려왔으니 옆집에서 병풍이랑 차일이랑 빌려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은 와랑와랑 큰 소리로 외쳤어. 색시를 데려왔다고? 얼씨구 좋구나. 엄마는 이웃집으로 달려가서 병풍이랑 차일을 빌려왔어. 게으름뱅이가 장가를 든다네. 어서들 구경 가세.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어. 아들은 예쁜 처녀를 나오게 하려고 개짝 뚜껑을 열었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개짝을 바라봤어. 아니, 색시는 어디로 가고 비지뿐이냐? 엄마 눈이 놀라서 휘둥그레졌지. 아이 참, 어머니 김치하고 새우젓으로 오라고 했지. 누가 병풍이며 차이를 빌려고 그랬어요. 아들은 재빨리 돌려댔어. 에이구, 네 여사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어머니는 화가 났지만 곧 풀어졌어. 게으름뱅이 아들이 빚이라도 잔뜩 얻어왔으니 그게 어디야. 그날 저녁 어머니와 아들은 보글보글 비지찌개를 끓여 맛있게 먹었다네. 자, 오늘은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잠잠잠, 아기들도 하는 잠잠잠. 잠잠잠잠 찌개찌개찌. 잠잠잠잠 찌개찌개찌. 어깨춤을 추면서 손을 흔들며 모이자. 앞사람을 안마합시다. 통통 치자 가볍게. 통통 치자 가볍게. 통통통통 살살살살. 통통통통통. 통통통통 살살살살. 다시 또 한 번. 자, 이번엔 반대쪽. 시작. 잠잠잠잠 찌개찌개찌. 잠잠잠잠 찌개찌개찌. 어깨춤을 추면서 손 흔들며 모이자. 앞사람을 안마합시다. 통통 치자 가볍게. 통통 치자 가볍게. 통통통통 살살살살. 통통통통 살살. 통통통통 살살살살. 다시 또 한 번. 에너벨과 신기한 털실. 스티븐 마크에게 100만 원. 엄마에게 존 클라스. 어느 추운 오후였어요. 어디를 보아도 새하얀 눈과 굴뚝에서 나온 까만 건댕밖에 보이지 않는 작고 추운 마을에서 에너벨은 조그만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에는 갖가지 색깔의 털실이 들어있었어요. 에너벨은 집으로 가서 스웨터를 떴어요. 스웨터 한 벌을 다 떴는데도 털실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에너벨은 강아지 마스에게도 스웨터를 떠주었어요.
그렇지만 털실은 아직 남아있었지요. 애너벨과 마스가 산책을 하는데 네이트가 손가락질을 하며 낄낄거렸어요. 너네 정말 웃긴다. 너 부러워서 그러지? 애너벨이 말했어요. 아니요. 네이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사실은 부러워서 그런 거였죠. 애너벨이 스웨터를 한 벌 더 떠입고 마스에게 한 벌 떠주고 네이트와 네이트의 강아지에게 한 벌씩 떠주었는데도 털실은 아직 남아있었어요. 학교에 갔더니 같은 반 친구들이 애너벨의 스웨터를 보고 자꾸만 수군거렸어요. 그만!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다들 조용히 해요. 애너벨, 내 스웨터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구나. 모두 돌아 앉아서 너만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겠니? 제가 모두에게 스웨터를 한 벌씩 떠줄게요. 그러면 저를 보지 않을 테니까요. 애너벨이 말했어요. 말도 안 돼. 그렇게는 못해. 하지만 애너벨은 모두에게 스웨터를 떠주었어요. 선생님 것까지도요. 그렇게 여러 번을 떴는데도 털실은 아직 남아있었어요. 애너벨은 엄마 아빠에게 스웨터를 떠주었어요. 펜들턴 아저씨와 펜들턴 아줌마에게도, 팔머 선생님에게도, 작은 루이스 아저씨에게도. 애너벨은 모두에게 스웨터를 떠주었어요. 크랩트리 아저씨만 빼고요. 아저씨는 절대로 스웨터나 긴 바지를 입지 않거든요. 아저씨는 무릎까지 쌓인 눈 속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서 있곤 했어요. 아저씨가 말했어요. 고맙지만 내 스웨터는 냈다. 애너벨은 아저씨에게 모자를 떠주었어요. 그래도 털실은 아직 남아있었어요. 애너벨은 강아지들에게도 고양이들에게도 동물이란 동물에게는 모두 스웨터를 떠주었어요. 금방 실이 다 떨어질 거야.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털실은 아직 남아있었어요. 애너벨은 옷을 입지 않은 물건들에게도 스웨터를 떠주었어요. 집들에게도. 그러자 이 조그만 마을이 달라졌어요. 뜨고 또 떠도 떨어지지 않는 털실을 가진 놀라운 아이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애너벨이 뜬 스웨터들을 구경하고 애너벨과 악수를 했어요. 어느 날 먼 나라의 높은 귀족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어요. 옷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그 귀족은 애너벨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요. 귀족이 말했어요. 꼬마야, 네가 그 신기한 털실을 상자를 사고 싶구나. 10억을 줄 테니 내게 팔아라. 안 팔아요. 애너벨이 트럭에 입힐 스웨터를 뜨면서 대답했어요. 귀족의 콧수염이 흠칫 떨렸어요. 20억을 주마. 애너벨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안 팔아요. 100억을 주마. 이래도 안 팔겠느냐? 귀족이 소리쳤어요. 안 팔 거예요. 이 털실은 절대 안 팔아요. 애너벨이 대답했어요. 애너벨은 털실을 팔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귀족은 도둑 3명에게 돈을 주고 애너벨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라고 했어요. 도둑들이 털실 상자를 훔쳐오자 귀족은 상자를 받아서 은바트를 치고 달려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 다음 털씨 상자를 꺼내어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죠. 귀족의 콧수염이 파르르 떨렸어요. 부르르 떨리고 부들부들 떨렸어요. 귀족이 상자를 창 밖으로 휙 내던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 꼬맹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너는 다시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야. 하지만 상자가 다시 왔네. 에너벨은 행복했답니다. 아직도 동물 친구들에게 이렇게 많이 뜨개질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털실이에요. 자, 털실로 뭘 만들까요? 오늘은 폼폼을 만들 거예요. 폼폼. 이건 작은 건데 오늘 어떻게 하면 폼폼을 털실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털실을 손가락 3개 이렇게 잡고 감아요. 되게 빨리 감네요. 계속 감아요. 네.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감아요. 얼마나 큰 폼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실을 많이 감아도 되고 조금 감아도 돼요. 자, 이제 다 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의 중간을 묶을 거예요. 자, 어떻게 꺼낼 때 저기 끝을 잘 잡고 꺼냈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 놓고, 여러분도 바닥에다가 뭐 종이나 뭐 플라스틱 백 깔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를 자를 때 털실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청소할 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중간에 잘 묶을 때부터 처음부터 바닥에 뭘 깔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묶어요. 저 중간에는 꽉 세게 묶어야 돼요. 그렇죠. 세게. 그리고 한 번 묶으면 안 되고 2번 묶어야 돼요. 2번. 여러분도 털실과 가위만 있으면 펌펌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끝을 자르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 묶여있는 실끝도 자르고, 지금도 약간 동그란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폼폼처럼 동그란 모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기, 연결되어 있는 곳을 잘라요. 자, 잘 보여요. 그냥 해도 돼요, 언니. 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는, 자, 모든 끝을 잘라줍니다.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더 작은 팜팜을 만들고 싶으면 더 많이 잘라주고, 나는 이렇게 복실복실한 큰 걸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이제 그만 잘라도 돼요.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계속 잘라요. 그리고 이제 모양이 동그래질 때까지 자르고 싶은 만큼 잘라보아요. 가위를 쓸 때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뭐 같이 있는 어른과 함께 조심해서 잘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은 또 털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까 털실로는 팜팜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털실을 물감에 담궈서 데칼코마니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은 색깔을 초록색이랑 빨간색 준비했어요. 초록색 물감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이제 물감을 묻혀요. 축축축축. 골고루 묻혀요. 골고루 묻혀서 종이를 펼쳐요. 종이를 펼쳐요. 선생님은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했어요. 여러분은 무슨 색깔로 하면 좋을까? 골고루 묻혔어요. 이렇게 골고루. 그 다음 끝까지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끝에 좀 잡아야 되겠죠. 선생님도 이렇게 남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닥에다가 어떤 모양으로 할까 생각하면서, 선생님은 어떤 모양으로 할까? 선생님은 이렇게. 나 선생님은 젓가락을 좀 썼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거를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마법처럼 실을 당기는 거예요. 자, 당겨보세요. 자, 남은 실은 손에 안 묻게 조심하고 또 당겨보세요. 잘했어요. 자, 이제 펼쳐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짠짠짠. 짠! 우와, 예쁜 색깔이 되었어요. 그 다음 선생님은 또 다른 실을 이번에는 빨간색 물감에 묻혀볼 거예요. 아까 초록색으로 했으니까 빨간색에다가 묻혀요. 물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빨간색, 파란색 실이 빨간색 물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한번 트리를 만들어 볼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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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이번에도 꽉꽉꽉 눌러요. 자, 이거 마법의 실을 이쪽 방향으로 당겨볼 거예요. 이쪽으로. 이번에는 좀 다른 쪽으로. 자, 이제 당겨보세요. 슈. 봅시다. 어떻게 되었는지. 짠! 이렇게 멋진 데칼코마니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실과 물감, 종이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집에 있는 털실로 데칼코마니도 해봤어요. 이렇게 너희들도 물감이랑 털실이랑 준비해서 한번 슉 해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해볼까요? 그 다음 첫 번째로 했던 거 이제 이야기해줘. 이건 뭐였어요? 팜팜 만들기. 실을 잘 묶어서 집에서 팜팜 만들어서 머리 핀으로도 만들어 보고 카드 만들 때 붙여보고 여러분도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 안녕.